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24편에서 해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점점 영상들을 빠른 템포로 넘기는 것이 익숙해지는 세태지만 이 영상만큼은 10분 정도 투자하신다면 다가오는 4분기에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폭락장이 마감한 직후 조정은 곧 마무리될 것이고 대선까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폐장 기준으로 S&P 500은 일주일 하락분을 전부 복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 저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숏을 포함한 해지를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 끝나고 대선까지 랠리한다더니 왜 다음 주부터 벌써 숏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는 이 시장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들은 가능성과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조정이 곧 마무리되고 대선까지 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저에게 현 시점에 주어진 제한된 정보들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았을 때 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랠리할 가능성이 한 6대4 정도로 더 높다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되냐 팔아도 되냐 확실히 말해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비겁하다고 비웃기도 하겠지만 시장에서 추론을 완벽하게 100% 확률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원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현 시점에서 제가 가지는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과 정부 주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다이나믹하게 행동하는 가운데 정해지는 것인데 그 누구도 이 모든 요인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파월, 옐런, 해리스, 트럼프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의 의중까지 다 파악해서 현 시점에서 완벽한 결정을 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났는데 일주일 내로 진도 9의 지진이 일본에서 터지게 되면 주식은 폭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그 의견이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아무리 온갖 노력을 쏟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면 오르는 거지 왜 꼭 비겁하게 내릴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냐. 그냥 속 시원하게 뭐 사야 될지 말해라. 아니 그럼 홍길동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확률적인 영역을 확률적이라고 말을 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론적인 답변을 외부에서 찾는 태도는 반드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진리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적 사고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확률적 사고는 피곤하다는 점이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구구절절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게 피곤할 뿐더러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설명을 이해하려고 듣고 있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이거 사라고 하든지 오를 거라고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감정적으로도 듣기 좋고 또 뇌가 사람 에너지의 20% 이상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결정론적 사고의 다른 극단에서 불가지론적 사고가 지지를 받기도 하죠. 이거 분석 실컷 해봐야 뭐하냐, 경제지표 실컷 쳐다봐야 뭐하냐, 어떤 종목 오를지 누가 아냐, 인덱스 절대 못 이긴다, 언제 오를지 누가 아냐, 세상의 타이밍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불확실성을 과장해서 해석하는 극단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과 분석을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분석해서 50대 50의 승률에서 55%, 60% 승률로 만들어 나가면서 10번 중 6번 맞추면 누적으로 수익이 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100% 맞출 방법이 없다고 이 모든 공부나 노력이 무용하다 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과 수익이라는 것은 시장의 실수에서 비롯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가 적정 가치인 종목을 80달러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누군가는 100달러짜리를 80달러에 파는 실수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철학이라는 것은 시장의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죠. 이 투자 철학을 크게 보면 종목 선택 철학과 시점 선택 철학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종목 선택 철학 하에 가치 투자 캠프부터 시작해 다양한 전략들이 포진해 있고 시점 선택 철학 하에도 트레이딩 전략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행동주의처럼 양쪽에 걸쳐있는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한화로 6천조가 넘는 거대한 헤지펀드 산업 속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는 펀더멘털 기반 롱온리는 이렇게 5%도 차지하지 않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롱숏 에퀴티 펀드, 이벤트 드리븐 펀드, 퀀트 펀드, 마켓 뉴트럴 펀드, 글로벌 매크로, 행동주의, 프랍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투자 전략군에 걸쳐서 제각각 영역의 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세상의 타이밍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올바른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목 선택 영역에서 오를 가능성이 100%인 종목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처럼 시점 선택 영역에서도 오를 가능성이 100%인 어떤 단일한 시점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점을 분산하고 매매를 분산해서 해야 하는 것 뿐이죠. 다만 전문가가 만약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전문가로서의 소양 문제지만 개인 투자자의 영역에서는 결국 내가 그 개별 종목이나 타이밍을 가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쏟을 것인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에 패시브 인덱스로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6에서 9%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S&P 500 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을 따지면 기간에 따라서 9에서 11% 정도지만 S&P 500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 개 국가들의 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이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패권도 높은 국가 부채와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물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주가 지수 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데다 30년 동안 마이너스인 주가 지수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주가 지수에 내가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패시브 수익률은 한 6에서 9%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소로스나 버핏이나 여러 거장들의 수익률이 수십 년간 20에서 30% 사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가 낼 수 있는 수익률의 최고 상한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모든 투자 전략에는 캐파시티, 자금 수용력이라고 해서 운용 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쪽 캐파시티가 매우 작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캐파시티가 엄청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 수준으로 자금이 많으면 점점 지수를 이기는 것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 시장의 많은 종목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잘 찾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버핏 정도의 투자자가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면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보통 중소형주에는 투자하기가 힘들고 투자 전략 중에 캐파시티가 낮은 전략은 포기해야 할 뿐더러 매매 과정에서도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게다가 개인과는 달리 기관은 고객의 자금을 계속 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그 기관의 맨데이트, 프로스펙터스, 그러니까 그 기관 펀드에 설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무조건 주식시장에 투자한 상태여야 되고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버핏도 일전에 본인 자금이 몇십억 수준이었다면 연평균 5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평균 50%를 목표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패시브 전략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6에서 9%에서 캐주얼한 부업 투자자가 올바른 마인드와 적당한 노력을 한다면 12%에서 최대 15% 정도? 만에 하나 버핏급의 실력자가 있다면 자금이 작을 때는 30-40%도 가능하겠지만 운용 자금이 많아지면서 20-30%로 수렴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부업으로 재테크를 할 때 투자에 추가적으로 쏟는 노력이 패시브 자산 배분에서 얻을 수 있는 6에서 9%에 대비해서 3%, 4%, 5% 정도 더 내는 것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더 가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 시계열로 보면 4%를 꾸준히 더 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30년간 10% 수익률을 내면 17억 원이 되는데 만약 14%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17억 원이 아니라 51억 원이 됩니다. 거기서 더 노력해서 18% 수익률을 낸다면 143억 원이 되죠. 그런데 연 18% 수익률을 내서 1억을 143억 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흔히들 복리의 마법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 이후에 너도 나도 복리의 마법을 되게 찬양을 하는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처음에 이렇게 쥐꼬리만한 시드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도 됩니다. 만약에 내 시드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첫 1억 원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연 18%씩 꾸준히 내려면 정말 거의 전업 수준으로 정말 열심히 투자 임하고 실력도 좋아야 하는데 그 실력과 노력으로 14년 동안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성비가 좋을까요? 차라리 본업에 집중하고 본업이 널널하면 부업이라도 해서 노동소득으로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노력의 가성비가 높겠죠. 흔히 노동소득은 선형이고 자본소득은 비선형이라서 자본소득이 우월하다고 자본소득을 찬양하는데 노동소득은 선형이기 때문에 이 앞쪽 구간에서 훨씬 자본소득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드를 1억 원을 만들기까지는 노동소득에 더 방점을 두고 리소스를 많이 쓰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극단적으로 그래, 난 지금 젊으니까 열심히 본업만 집중하고 투자에 관심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시장에서의 중요한 원칙은 항상 어느 극단보다는 중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 그래프를 감안하면 사회초년생 때는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고 시드가 1억 원대 이상 갈 때부터 점점 이제 자본소득이 중요해지고 40대, 50대 정도 가면 자본소득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 50대 되어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4년 동안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들은 40대, 50대 가장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변에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처음으로 투자를 해봤다가 돈을 왕창 잃어가지고 배우자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저 20, 30대가 돈을 잃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맞아봐야 하는 매를 미리 예방주사처럼 맞은 것처럼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 50대 되어서 처음 투자를 접하고 뭐가 좋은지 여기저기 전전하고 이상한 리딩방에 꼬여 들어가서 1억씩 날리고 하면 삶에서 재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사회초년생 때는 노동소득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또 나중엔 늦는다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 투자 공부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실전 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본업과 노동소득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감정적, 시간적 리소스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을 때는 적립식으로 패시브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초과 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사회초년생으로서 투자를 하면서 본인의 리소스를 가장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생각만큼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공부를 하고 실력을 늘리는 데 쏟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경우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입맛대로 골라서 전전하면서 수동적으로 시황 설명을 수용을 하고 또 테슬라 데이 구경하고 일론 머스크 연설 듣고 인사이트에 놀라면서 그런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나도 인사이트가 늘 거라 생각하고 또 차트 캔들스틱 패턴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이리저리 사고 팔면서 이게 다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폭락이라도 오면 끊임없이 장중에 회사에서 MTS 앱에 접속해서 수익률을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는 있는 대로 소모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투자 실력을 늘리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 월가제 유튜브도 저 스스로는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본질적 실력에 유익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영상이란 매체를 그저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는 본질적인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투자 공부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보고 여러 가설을 세워보면서 추론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사후 검토를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오답 노트를 내보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정도는 하기 싫고 내 머리에 과부하가 좀 걸리고 생각하기에 조금은 피곤하고 반복 노동이 있고 그런 과정이 무언가 실력이 느는 과정이지 그리고 특히 감정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레버리지입니다. 얼마 전에 레버리지 3배 ETF 하지 말라는 영상에도 쥐꼬리만한 시드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댓글들이 달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생물학 개념에도 있는데 토마스 카라코라는 학자가 새들을 상대로 한 실험을 통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새일수록 적당한 보상으로는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없어서 자꾸만 위험한 그런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거티브 에너지 버젯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복권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은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키워주는 것이지 기대값을 키워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판단이 맞을 때 100을 벌고 제 판단이 틀렸을 때 100을 잃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레버리지로 도박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 판단이 맞을 확률은 45%, 틀릴 확률은 5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매를 했을 때 기대값은 맞을 확률에다가 이익 났을 때 폭, 그 다음 틀릴 확률에 손실폭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0이죠. 한 번 매매를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0씩 잃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잃어가는 부분이 잘 보이진 않죠.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확률적 우위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를 쓰면 맞을 때 300, 틀릴 때 300을 잃을 것이고 한 번 매매 10이 아니고 30씩 잃겠죠. 결국 본질은 투자 공부인데 레버리지는 삶을 바꾸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이 가끔씩 벌었을 때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잃었을 때 강박적으로 MTS 보고 감정적 소모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면서 내가 노동소득과 투자 공부에 임할 집중력과 시간을 빼앗을 뿐이죠. 그래서 시드가 적을 때는 노동소득과 투자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투자의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헤지펀드 업계를 보면 여러 투자 철학 하에 정말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이왕이면 내 노동소득
커리어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면 좋겠죠. 그 방향성의 투자 공부와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버핏과 먼거 할아버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과 산업과 사회를 읽으면서 사고력도 굉장히 풍부해지는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매크로, 소로스나 드러켄밀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와 지정학과 역사의 흐름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와 시야가 넓어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의 공부들은 단순히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위한 깊은 사고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공부들입니다. 그래서 버핏과 먼거 할아버지는 하루에 500쪽씩 독서를 하는 걸로 유명하고, 소로스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철학자로서도 이름이 있죠. 그래서 특히 캐주얼하게 부업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아주 긴 호흡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60년, 70년 투자할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씩 시간을 내셔서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해나감에 있어서 쏟는 노력 대비 아웃풋이 처음에는 그리 가시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식시장도 추세와 무작위성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아주 단기적으로 1분봉을 이렇게 쳐다보면 무작위성과 변동성이 지배적이고 추세는 잘 보이지 않죠. 장기적으로 일봉이나 주봉을 봐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가시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투자뿐만 아니라 본업이나 커리어에서도 내가 어떤 분야의 실력을 갈고 닦았을 때 단기적으로 그게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진 않습니다. 2년, 3년, 4년 점점 노력하면 할수록 장기적인 추세에 그게 결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도 여러분이 당장 어떤 투자 특강이나 빚벌 전수 받아서 갑자기 내년부터 30%, 40% 내고 그런 일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분석해서 투자를 해도 시장이 나쁘면 돈을 잃을 수 있고, 정말 어디 누가 추천해서 사고 무지성으로 투자하는데도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투자 공부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률적 사고를 통해서 확률적 우위가 있는 선택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꾸준히 3년, 4년 더 나아가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노력한 사람의 장기 추세는 우상향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젊은 20대 분들은 특히 당장은 주위에 누가 코인으로 떼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모가 올 수도 있고, 저 친구는 머리 좋아서 반짝 공부해서 시험 성적이 좋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치고 3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안 고꾸라진 친구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북이같이 바위같이 느리더라도 천천히 차곡차곡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관리하고 쌓아나간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반석 위에 조금씩 탄탄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 정말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긴 호흡으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활용해서 좋은 글 읽고 일기도 쓰면서 사고력 키우고, 또 사람의 습관은 환경이 정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깊은 좋은 사람들과 환경에 속하도록 노력하고, 가끔 관심 가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차트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보고서도 좀 읽어보고, 또 나의 본업, 내가 어떤 분야에 일하든 내가 노동소득을 올리고 있는 내 커리어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 써놓은 분석도 한번 읽어보고, 또 정치나 지정학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지도 가끔 읽어보고, 또 100세 시대라면 나중되어서 경제적 자유는 있는데 몸 건강이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유산소도 좀 하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한 해 한 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고 느리고 공부도 재미가 없겠지만 2년차, 3년차 지나면서부터는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조금씩 읽을 수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파악도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재미도 가속도도 붙으면서 이런 과정이 어떠한 건전한 취미로서 본인의 삶도 다채롭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기 시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인 취미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들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좋지만 그 다음날에 너무 숙취로 괴롭죠. 또 원나잇이나 유흥 할 때는 굉장히 쾌락적이지만 지나고 나면 허탈하고 성병 걱정되고, 그렇죠. 불량식품, 야식 먹는 거 먹을 땐 굉장히 쾌락적이지만 먹고 나면 후회되고 뱃살범 후회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반대급부가 없는 그런 쾌감을 주는 것이 지적인 쾌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쨌든 2, 3년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전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흡혈귀들, 영생을 사는 흡혈귀들이 다들 도서관에 이제 박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과정이 처음에는 지루하겠지만 나중엔 반드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확률적 사고다. 확률적 사고는 정말로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발을 한쪽이라도 담그려면 기본 패시브로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결정론적 사고만큼 지향할 것이 노력해봐야 뭐하냐 하는 불가지론적
허무주의적 사고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정직하다. 시장에서 꾸준히 노동한 사람에게는 노력한 만큼 노동의 터전, 그런 결실을 주는 것이 시장이고, 반짝 높은 레버리지로 도박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단기적으로는 강원랜드가 되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패가망신을 시킵니다. 둘째, 젊은 날에 너무 자본소득을 올리는데 온갖 감정적 소모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동소득을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시드가 1억 원 이상 될 때까지는 오히려 노동소득으로 저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죠. 셋째, 그렇다고 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정부가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절하시킨 세상에서 사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 의사 결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줄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마저도 사실상 그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인 것이죠.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소득과 투자 공부를 등한시하고 자본소득을 좇으면서 레버리지를 쓰고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매일 MTS 쳐다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투자 공부에서 손을 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년이 되어서 초보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보려다가 손실 보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그래서 투자 공부 자체는 되도록이면 젊은 날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약에 금융현업의 전문가가 아닌 본업이 따로 있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 공부를 한다면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내 삶과 본업에도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세상의 수많은 투자 전략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계열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버핏과 멍거의 가치투자 계열, 기업과 산업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준 방향이고,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의 글로벌 매크로 계열, 경제와 지정학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향이죠. 다섯 번째, 투자 공부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시장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지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과 무작위성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꾸준히 하루하루 나 스스로의 사고력이 깊어지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조금씩 나아간다면 분명히 2년, 3년, 더 나아가 5년, 6년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곳에 더 가까이 다다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 파이어라는 어떤 결과 그 자체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지적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내면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만 명품에 집착하고 경제적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타인에게 과시해야 하고 SNS에서 허황된 칭찬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는데요. 우리 눈앞의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런 시시콜콜한 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을 초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저녁에는 소소하게 일기라도 써보시면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렇게 반추도 좀 해보시고 그 과정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천금의 가치를 지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다시 하반기의 불안한 장세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해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